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 마을 박권상 주민자치의 현장. 지금은 한낱 허구일 뿐이나 앞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을 구성해본다.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대추벌이라는 마을,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느 시골 동네라고 치자. 내 사는 김아부개 씨의 집. 그의 네 식구는 마침 저녁밥을 막 마쳤다. 숟가락을 놓으면서 김씨가 아내를 향해 말한다. 여보, 오늘따라 퍽 고단하게 보이는구려. 웬일이지? 일이 너무 고된 거 아닌가? 예, 정말 그래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앞길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하루에도 마루와 방을 두 번, 세 번 걸레질 해야 되는 데다가 오늘은 비가 내려서 먼지가 좀 덜하나 싶더니 오히려 애들 옷이 진흙투성이가 돼 과외로 빨래를 다시 해야 했어요. 김씨 부인이 그렇게 투덜거린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엄마 미안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아침결에 비가 한때 억수같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큰 길 건너에 살고 있으니 함께 놀려면 흙탕물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 앞길에도 이제 자동차 왕래가 빈번해졌는데 하루빨리 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옷이나 신발을 자주 빨지 않아도 되겠고 집안 청소를 덜 해도 될 텐데.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 전에 딸아이도 한마디 잊지 않고 덧붙인다. 네, 바지 좀 보세요. 학교에서 오는 길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튕기고 갔단 말이에요.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혼자서 중얼거린다. 이젠 참을 수 없군. 비가 오면 진흙탕 길이요. 해가 나면 먼지길.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하루빨리 길 포장이 되어야겠는걸. 그렇게 될 전망이 보여요, 아빠? 아들이 묻는다. 글쎄, 아까 길 건너 복덕방 박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이야. 박노인이 말이 다음 마을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거야. 바짝 밀어붙여야겠어. 김씨가 전하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거론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 다들 포장되는 걸 좋아해야 하겠지. 그러나 세금 올라가는 건 좋아할 턱이 없지. 그렇다고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금 나오기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투표만 하면 말이 많고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 열심히 뛰어야겠어. 이겨야지. 아빠, 나도 마을 총회에 따라갈 수 없었는지 나도 갈래 하며 졸라댄다. 물론 갈 수 있지. 있고 말고. 너희들도 크면 참석해야 할 총회가 아닌가. 미리 익혀두어야지. 아버지는 기꺼이 승낙하였다. 아이들은 매우 기뻐했다. 아들은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반에 다니며 매우 활동적이어서 학생 회장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따라서 어른들의 그런 모임을 구경하고 싶었다. 딸은 그보다 2살 아래지만 학생의 안전반 반장이다. 며칠 전 열린 안전반 모임에서 놀이터 안전수칙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고쳐야 좋을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마을 총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라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 김씨 집에서는 마을 총회와 집 앞길 포장 문제가 날마다 화제거리가 되었다. 김씨는 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읍내신문의 주필을 찾아가서 대추벌 마을의 당면 문제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로 짤막한 그의 글이 실렸다. 복덕방 박노인과 더불어 정미소나 협동조합, 벽돌공장, 그리고 잡화상들을 찾아다니며 이 동네에서 둘째로 큰 간선도로가 반드시 포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찬성한 사람들이 마을 총회에 꼭 참석해 줄 것도 아울러 부탁하였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공회당에서 대추벌 사람이 300명 가까이 모여들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마을 서기가 그 모임에서 토론할 안건을 늘어놓았다. 좀도둑 대책, 가로등 설치, 적십자 회비 분담, 그리고 지방세 징수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제시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김씨 집 앞길 포장의 건도 있었다. 드디어 길 포장 문제가 제기되자 복덕방 박노인이 먼저 일어나 제안 설명을 했다.
요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넓은 간선도로는 이미 포장되었는데 그곳과 교차되는 또 하나의 간선 비포장도로여서 그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으니 이 길을 포장하되 경비 염출의 방법으로 주민세를 올리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마을 권고에서 돈은 꾸어 10년 동안 걸쳐 나누어 갖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박노인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김씨가 동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청하였다. 의장이 이제 동의가 성립되고 제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 마을 초등학교 이교장이 일어섰다. 의장님, 나는 이 길이 포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을도 이제는 순전히 농촌이 아니고 벽돌 공장도 양송이 가공 공장도 석고에서 조그마한 상업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왕래가 급격히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갈 터이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300m 남짓한 그 길을 꼭 포장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장선생의 진지한 설득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렸다. 옳은 얘기라는 뜻이겠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청년의 간부 최씨가 나섰는데 그 또한 원칙으로는 길 포장에 찬성했지만 하지만 마을의 재정 형편이 어렵고 이미 마을 사람들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임을 지적하여 다음 마을총회까지 우선 보류하자는 수정 제안이었다. 열띤 찬반의 시비가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의장이 원안의 표결을 선포했다.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표결 결과는 찬성 180표, 반대가 115표입니다. 도로 포장 제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김씨의 아들과 딸도 응급결에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 석 달 뒤에 김씨 앞길은 말끔히 포장되었다. 이제 먼지와 흙탕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자신의 일이 이루어진 는데 스스로 나서서 토론에 참여하여 결정이 되더니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주민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가 뒤집을 마을에 적용된 결과이다. 그것은 곧 주민자치의 한 복이다. 그리고 마을총회야말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살아 움직이는 증거였다. 이것은 순전히 가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잘만 하면 그와 비슷한 것이 구현될 수 있고 있는 맨 말단의 주민자치 현장이다. 정치는 먼데 있지 않다. 한마디로 주민자치는 한 사람과 그들의 가정이 직접 마을 전체의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 의논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고 그 결론에 따라 실천하는 공동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정치요,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익혀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비슷한 경우에 부딪히는 수가 있다. 정치 그런 것 난 몰라.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어야 살리면 됐지. 정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정치한다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영락없이 배가 망신한 꼴 못 봤어. 이렇듯이 정치 공포증이 걸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한다. 그러므로서 자기 한 사람의 안전을 꾀하고 물질적인 영달만을 쫓는다 행여라는 정치에 말려들어 이러쿵저러쿵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신상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짐짓 일을 피하려고만 한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권력쟁탈은 비열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생사를 건 절대절명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런 인습이 지난 40년 동안의 우리 정치 사회에 말끔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가 이른바 근대의 길로 치닫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수준이 크게 발전하여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길목인데 오직 정치세계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정치는 올바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 말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의논하여 해결한 대추벌 마을 길포장의 경우가 바로 올바른 정치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결코 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 정치는 관가에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은 오직 이에 순종한다거나 우리가 들어보았듯이 잘난 양반들끼리 찍고 까불고 치고 받고 싸우는데 그저 멀리서 구경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일은 우리가 나서고 책임지고 다스리는 것이라는 인식을 터득하고 나아가 정치가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내 고장의 조그마한 일을 몸소 실천하는 한편 이해관계를 조절해주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민심을 파악하고 여론을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이를 다스리는 지방 정부야말로 개인과 우리 가정생활에 가장 가까운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읍면, 군, 도 그리고 중앙으로 멀어져 감에 따라 정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멀고 먼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고장의 일에는 누구나 좀 더 자신이 있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연코 슬기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치를 남의 일이 아닌 나 스스로의 책임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때에는 막연히 정치나 정치인을 탓할 수도 없어지고 기피할 까닭도 없어진다. 그런 습관을 쌓아올리고 되풀이해서 실천하는 동안에 좀 더 밝은 정치가 중앙무대에서도 전개될 수 있고 국민이 더 현명하게 나라 살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